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래드입니다. 이번 시간 과학 기사를 다루겠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나온 기사로서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구 평면설 지지자들 둥근 지구 바닷길 찾는 한법 장치로 세계 여행. 이런 제하의 기사인데 어제 1월 13일 기사입니다.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축제가 호화 크루즈선 위에서 열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승선하는 크루즈선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에 의존해 항해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은 10일 평평한 지구 국제 컨퍼런스라는 단체가 오는 2020년 지구는 평평하다는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을 태우고 세계를 항해하는 크루즈선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구는 구라는 것이 과학적 정설임에도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은 새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 참여자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평평한 지구 학회가 대표적이다. 이 학회는 온라인을 통해 지구 평평설을 알리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지구는 평평한 원반형으로 그 중심에 북극이 있다. 남극 대륙은 원반의 테두리로 45m 높이의 얼음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평한 지구 학회는 홈페이지상에 세계 우주기관이 우주여행과 탐사를 날조하고 있다거나 냉전 때 시작한 구소련과 미국의 우주 경쟁은 서로의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 성과를 날조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의 학회도 결성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7년 처음 시작된 FEIC는 올해 11월에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도 열린 이 학회는 서울에서도 3월에 열렸다. 여기에는 주최 측 추산 국내외 25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크루즈선을 타고 항해를 떠나면서 지구 평면설 신봉자들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선박 항해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GPS 시스템이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하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3년간 크루즈선 선장으로 일해온 행크 케이저는 24개에 달하는 GPS 위성의 존재가 지구가 평평한 원반이 아니라 구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GPS는 위성에서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한다. 위성을 기준으로 원을 그려 여러 개의 위성이 그리는 원이 겹치는 지점을 위치로 특정하기에 3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정하려면 최소 3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성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 생긴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24개의 위성이 상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케이저는 만약 지구가 평평했다면 3개의 위성이면 지구상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 같은 기사인데 첫 대목에서부터 이상한 말이 나오죠. GPS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다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GPS를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이버든지 어디서 GP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우리말로는 위성항법 장치라는 그런 번역이 나오는데 틀렸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인데,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지 세틀라이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위성으로 그렇게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이다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GPS를 쓰고 GPS 그 내비게이션상에 표시되는 GPS들이 그 어떤 뭐 위성 신호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제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그 화면 액정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GPS라는 것은 그 지상의 전파를 가지고도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S 때문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인 것입니다. 일단 2020년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의 축제 호아즈 크루즈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기사에 인용된 사진을 쫓아서 그 플랫어스 크루즈 2020이라는 그 배너가 나오는 곳을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FEIC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평평지구 뭡니까 FEIC라고 하는 이 그 국제 컨퍼런스 평평지구 국제 컨퍼런스라는 것이 단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매년 컨퍼런스를 열고 뭐 세계 곳곳 도시들을 옮겨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여는 하나의 그 학회 모임 같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오가니제이션 개념의 그런 단체는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기사라는 것은 여기 동아사이언스에서 인용한 가디언 기사는 이들을 마치 하나의 컬트,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체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오가니제이션의 멤버들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의 연구를 하고 있고, 의견 교류, 어떤 이제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서로 교류하는 그런 하나의 학회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그 이상으로 곳곳에 옮겨 다니면서 미국, 캐나다, 한국, 그 곳곳 나라들에서 이렇게 행사를 엽니다. 행사를 열고 이제 한국에서도 했었다는 거예요. 작년 초에. 그래서 이걸 단체라고 말하면 틀렸죠. 그리고 크루즈선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fe2018.com에 들어가서 보면 stay tuned, 그러니까 준비 중이라고만 나와 있고 사진만 나와 있지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서 코아 크루즈선 여행을 세계를 항해한다, 뭐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크루즈선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평한 지구 학회가 참여자 10만 명이 넘는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널리 알린 그런 플랫 어서들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쪽에서 그 사람들은 평평한 지구 학회, 여기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프리랜서들이죠. 그 개념이 프리랜서들로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1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데, 이 학회 자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틀려요. 지구가 평평하다, 그리고 그 위를 원반영의 돔이 덮고 있다, 남극이 세상의 끝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뭡니까? 지구는 평평한 원반영이다, 중심에 북극이 있다. 맞습니다. 남극 대륙은 원반의 테두리로 45m 높이 얼음벽으로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 정도 되는 높이 얼음벽으로 되어 있고, 그건 여러분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더라도 그런 엄청난 거리로 펼쳐져 있는 얼음벽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극에는 그런 얼음벽이 쭉 둘러쳐져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의 그런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평평한 지구학회는 우주여행과 탐사를 날조하고 있다. 이건 사실이죠. 평평한 지구학회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의 단일 단체로서 홈페이지를 해서 모든 통일된 정보를 획일화해서 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세계우주기관, 특별히 나사죠. 과거 소련도 했었고, 중공도 위조했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다 하지만은 그 핵심의 중심 세력으로서 나사가 있죠. 나사가 우주여행과 탐사를 날조하고 있다. 지금은 물론 민간의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 쪽으로 이양해서 위성을 쏘고 상업용 민간 위성을 그렇게 발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날조의 이력은 사실상 나사로 거슬러 올라가죠. 냉전 때 시작한 구소련 미국 우주 경쟁은 성과를 날조하고 있다. 성과를 날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부터 거짓이죠. 시나리오부터 발단부터 거짓이죠. 결과만 과장된 것이 아니라 다 거짓입니다. 지구평면을 믿는 사람의 학회도 결성돼, 아까 학회 얘기를 하고 또 지구평면을 믿는 사람의 학회도 결성돼라고 하는 거 보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기사가 좀 허접한 느낌입니다. 2017년에 처음 시작된 FEIC 컨퍼런스는 11월에 미국 텍사스에서 열릴 것이다. 서울에서도 작년 3월에 열렸고, 올해는 열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반기 늦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온라인 정보상에만 의존해서 평면지구를 논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부족한 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만일 한국에서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학회 컨퍼런스를 혹시 한국 서울이나 이제 이쪽에서 하게 된다면은 저도 당연 가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올해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50명이 참석했다. 자세히도 알고 있네요, 이 사람들. 상당히 이 운동이 평면지구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내용 더 보겠습니다. 크루즈선을 타고 항해를 하면 지구 평면설 신봉자들, 참 무슨 신봉자들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신봉인가요? 신봉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주의 같은 것을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런 것이 신봉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모슬렘을 신봉한다든지 아니면은 불교를 신봉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면지구는 저는 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보고 있지만은 또 그것이 저희 그 평면지구에 관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심축을 설정한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둥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신앙인들도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둥근 지구설이 무신론의 전유물이라거나 유신론의 전유물이라거나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평면설도 과거부터 있었던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이고 관점이고 수천 년이 된 것이에요. 수천 년이 되었고 이제 지금도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걸 신봉자들이라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일면에 치우쳐진 이렇게 말하자면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주류가 비주류를 그렇게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항해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GPS가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하에 설정되어 있다. 자, 그거는 걔네들의 가상 이론이고 인공위성 3개가 뭡니까? 3개가 특정 공간의 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자, 1차적으로 인공위성이라는 게 실존해야지만 그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평면지구를 이야기하는 측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네가 인공위성을 실제로 보여줘 봐라라고 우리가 항상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실제 사진, 실제 운행되고 있는 그러한 뭡니까?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위성이 이 지구 궤도상에 높고 낮은 각 궤도상에 얼마만큼 많이 띄어져 있냐면은 뭐 이게 통일된 숫자도 없는 것 같아요. 뭐 10,000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10,000몇천 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우주 쓰레기나 우주 파편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 수만 개가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상에 10,000개만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들이 전부 다 뭐 물론 촬영 장비가 갖춰진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뭐 한 3분의 1만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10분의 1만 달려 있다고 해보세요.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을 서로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어디를 뒤져보시더라도 아니면 심지어 뭐 나사나 뭐 한국의 항우연이나 항공우주연구소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곳에 접속해서 들어가 보더라도 인공위성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그런 사기도 쳤죠. ISS 국제우주정거장을 이 지상에서 포토그래퍼들이 찍었다. 그것이 달 표면을 쓱 하고 지나간 걸 찍었다. 이제 밤하늘을 아니면 새벽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나사가 통보해줘 가지고 땅에서 찍었다. 어쩌고 하지만은 그게 실제로 그건지 아닌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치상으로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ISS의 크기 대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고려하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그 ISS가 사기를 친다. 그것을 땅에서 또 혹은 그 제로지 플레인 보잉 747인지 그런 그 제로지 플레인에서 찍었다라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있는 것처럼 쇼를 한다 얘기요. 자, 어쨌든 이 GPS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크루즈선 선장으로 일해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GPS 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는 구다. 근데 실제로 이제 크루즈선을 운행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선장으로 일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뭐 남극이고 북극이고 전 세계를 다 다녔으면서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연안 항해, 그쵸? 대양에서는 그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항해를 하겠지만은 연안에서는 GPS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구와 항구를 잇는 연안 항해에서는 그 당연히 GPS를 쓰죠. 왜냐면 거기는 지상통신망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해저 케이블도 깔려 있고 GPS가 잘 작동하는 지점에서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조종사들, 파일럿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저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확인한 부분이 대서양 사이,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이제 뉴욕 쪽을 오고 가는 그 비행기상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예. 대서양의 한복판에는 그 블랭크가 있다. 예, GPS가 먹히지 않는 블랭크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그럼 거기는 어떻게 비행기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날아갈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그 지도를 보면서 그 수동으로 숫자들을 확인하고 입력하고 하면서 맞아요. 수동 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GPS는 자동으로 그 좌표값을 입력함으로써 말하자면 오토파일럿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토파일럿으로 지금의 비행기들이 다 날아다니고 조종사들은 뭡니까 목적지 값만 입력하고 중간에는 커피 마시고 뭐 노가리 까고 그렇게 놀다가 착륙할 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조종이라는 것을 할 것이다.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대륙간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그 난코스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인도양이든 어느 바다든 간에 GPS 공력이 이제 말하자면 음영 지역, 블랭크 지역이 엄청나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장도 양심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GPS는 음영 지역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도 뭡니까? 자,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성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 생긴다. 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는 둥글다고요. 그래, 둥글면 인공위성이 몇 개나 더 있어요. 이제 GPS 전용으로 쓰는 위성들이 각국의 뭐 유럽과 뭐 중국 베이던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는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미국의 GPS 미국의 그리고 다른 나라 한국에도 하려고 한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고 아무튼 지금 몇 개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갈릴레오라고 되어 있죠. 그런 GPS가 전 지구 영역을 커버하지 못한다고요? 아니, 커버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공위성의 자세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몇 개가 더 있어요. 네? 수천 개가 떠 있고 그 중에서 잠재적으로 GPS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전 지구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항상 선전하는 것이 GPS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 생긴대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니, 남극도 뭐 GPS 되니까는 거기서도 뭡니까? 요새 그 개인이 정부의 허락을 받고 거기 가서 남극점 횡단한다. 뭐 최근에도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운동선수가 갔다 왔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그것도 그렇고
탐사팀들이 가면 거기서 GPS를 보고 위치 확인하고 또 위성 전화도 쓴대잖아요. 그것도 헛소리죠. 위성 전화가 무슨 위성 전화가 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휴대전화랑 마찬가지로 지상 베이스로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니면은 기구를 통해서 근거리 통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남극에서도 GPS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GPS가 전 세계를 남극, 북극, 동서남북으로 다 펼쳐져 있다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없으니까 지금 이제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얘들도 슬쩍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플랫 어서들이 이 GPS의 허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거든요. 예. 여기 블랭크 지역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GPS 장비, 즉 내비게이션이 국경을 탄다. 그 국경의 그 국경선의 그 지점을 넘어서면은 그게 됐다가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 발생했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티후아나라고 이제 그 남가주하고 멕시코를 연결하는 그 국경 검문소. 거기서도 이제 미국 쪽에서 잘 되던 GPS가 국경선을 철조망을 넘어가면은 먹통이 된다. 이거 실제로 그 자동차 주행을 하면서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GPS가 글로벌이어야 되잖아요.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이게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이 돼버린 것이에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아니라 로컬 포지셔닝 시스템을 얘들이 사기치는 것이에요. 글로벌이라는 말 자체가 구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애들이 전제를 놓고 깔아놓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식백과에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GPS에 대해 용어 해설에 대해서 있는 부분을 그 서두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GPS가 애초에 어떻게 개발이 됐냐 하면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어요. GPS는 미국 국방부에서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것이고 이것이 개발됨으로써 표적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제 정확성이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민간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아주 최근입니다. 90년대도 아니고 이제 그 GPS가 민간에 특히 내비게이션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 서기 2000년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미국 GPS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유럽, 중국, 러시아 같은 데서 자기들의 시스템을 이제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S의 구성에서 정보를 보면 지구 위에는 30개의 GPS 위성이 돌고 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GPS라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전 세계에 막힘없이 이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사막에 가도 어느 오지에 떨어져도 아니면 어느 낙도에 있어도 다 된다면서요. 다 되게끔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30개라고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30개의 위성이 돌고 있고 24개가 지구를 고정하는 지구를 도는 6개의 궤도면의 궁포에 전 세계 어디서도 6개의 GPS 위성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나머지 6개는 이 24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을 하는 것이다. GPS 위성은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 GPS 위성이 수명이 있다고요? 그 수명이 다 되면은 그 뭐 떨어지나요? 인공위성은 계속 돌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쏘고 계속 그런다는 얘기? 이게 헛소리를 해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S 값이 터널에서는 안 되지만 지상에서는 다 된다. 특히 내비게이션이 그렇고 무선 인터넷과 GPS를 결합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된다.
근데 그 기존 것은 오차 범위가 큰데 GPS를 이용하면 오차가 적다. 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그 통신망이 3G에서 4G로, 4G에서 5G로 올라가고 있죠. 데이터 송수신량이 늘어나고 위치 정보 시스템이 더 정밀해지는 것은 말하자면 이동통신과 지상통신 방식의 지상통신 시스템이 진보되기 때문에 지금 정밀해지는 것이지 인공위성이 그걸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군사 무기였다. 폭격을 돕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지금도 군사용입니다. 지금도 군사용이고, 이 GPS 시스템은 이 제한된 분야에서만 민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나사에서 이것을 자기들 입맛대로 통제하고 있고, 또는 그 러시아나 중국의 그 군사기관에서 이걸 관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게 정보가 보편적으로 세계인에게 공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GPS 문제를 놓고 제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들과 얘기를 오프라인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GPS에 대해서 모두 다 맹신하고 있어요. GPS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니까 GPS가 인공위성을 받는 것이 그냥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지구 둥근다는 것은 죽어도 못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자,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반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자, 실제로 그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 열기구, 헬륨가스 기구 이런 것을, 열기구는 그렇게 멀리 높이 못 올라가니까 그 헬륨 기구를 띄우면은 그 카메라를 고프로 같은 그 카메라 장비를 아주 높은 고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20몇 킬로까지, 20km대 초반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20몇 킬로까지 올라가면 대체로 지구의 그 공률이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쉽게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지만은 20여 킬로미터 위에서 찍은 그 영상에도 지구는 평평합니다. 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적인 아마추어 그런 기고가들이 실험을 해서 올리는 영상 말고, 정보기관이나 나사나 이런 곳에서 올리는 그 페이크 정보들이 있죠. ISS 그 24시간 올라가는 채널이 있죠, 유튜브에. 거기에 보면 다 둥그럼하게 되어 있죠. 아니면은 나사에서 정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내놓는 지구의 형상 그 사진이라는 거 보면 다 포토샵으로 떡칠을 해놓고, 그 지도의 형상도 그 대륙의 크기들도 연도별로 다 틀려지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 구름들이 다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들이 조작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보 말고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그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고, 달로 또 화성으로 각종 그런 우주선을 보낸다는 이벤트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뇌시킬 수 있는 그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 둥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시 안정시키고 고정관념에 정착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세뇌를 해서 될까요? 아니면은 격렬한 안티를 해야 될까요? 지구 평면에 대한 격렬한 안티를 하면서 동시에 화성으로 달 뒷면으로 온갖 이제 프로파간다를 벌려야만 되겠죠. 쇼를 벌여야만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지구는 둥글어, 이렇게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려대면서 그런 거짓 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로켓을 쏘고 로켓을 몰래 바다에 떨어뜨린 것을 회수하고, 그것은 달로 갔습니다. 그것은 화성으로 갔습니다. 목성으로 어디로 우주 외계로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평면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미쳤어. 뭔가 좀 모질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들이겠지. 세상에는 항상 그런 광신도가 있게 마련이지. 상식을 믿어야지 하면서 그들은 정작 어떠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그 기준으로 만족이 된 적이 없는, 입증이 된 적이 없는 지구 구체설, 각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도 틀리고 지구의 형상도 틀리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가 튀어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위가 뾰족하다고 하고, 나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100% 구고, 둥그런 구고, 이렇게 형상조차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상상을 믿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을 믿는 것이에요. 가상현실.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사 내용은 더 다룰 것이 없지만은 이 사진에 딸려있는 조그만 부록 설명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평지구 국제 컨퍼런스의 크루즈 사진이라는 거 하단에 있는 거 보면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 어디에서나 수평선과 지평선이 평행하게 보이므로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뭐 시각적인 진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로 수평선이 1도 휘어지게 보이기 위해서 한 번에 100km 이상의 수평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평선 너머로 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지구의 곡률에 의해서 배가 뒤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로서 그들은 수평선 아래로 배나 다른 구조물이 꺼져 내려가는 것을, 멀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고 곡면 아래로 사라진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요새는 카메라 배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찍으면은 다 나오죠.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생각했지만 찍어보면, 줌을 당겨보면 그것은 아직 저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 곡률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각적으로 그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지상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공중에서, 뭐 비행기에서,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헬륨 풍선에 딸린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보면 평평합니다. 이 땅에서도 평평하고 몇 킬로 위에서도, 10킬로 위에서도, 20킬로 위에서도 항상 계속해서 평평할 뿐인 것입니다. 둥글게 찍히는 경우는 레드불에서 주최해서 고공 점프를 하면서 이벤트를 개최했었죠. 거기서는 이제 피쉬아이 렌스를 어안 렌즈를 사용해서 일부러 곡면을 만들었죠. 그리고 곡면을 만들어서 찍게 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률이 과하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적정한 선을 줘야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너무 과하게 곡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지구 곡률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뭐 ISS에서 아예 조작된 이미지를 송출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인공위성에서 찍었다라고 하면서 또 페이크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대충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뭐 비행기에서 찍어도 다 똑같이 평평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보통 10km 이상의 상공을 나는데 항상 평평하게 나옵니다. 둥그런 게 없어요. 한 번에 100km 이상을 봐야 된다고요? 비행기 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100km 이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안 되지만은 지표면에는 해발 고도에서는 할 수가, 해발 뭐 한 100m나 몇십 m에서는 100km를 못 보겠죠. 여건상. 그러나 항공기 위에서는 아니면 고공의 이제 정찰기라든지 민항기라든지 거기선 다 이제 지구가 둥그렁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입니까? 어디 그렇게 보이죠? 저는 본 적이 없고, 이 세상에서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는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도 사업성으로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타고 자가용 제트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는 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구가 둥근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식으로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 세계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이냐,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 지구가 둥그름하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멘트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타 스포츠 스타나 유명인사들도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제 사고가 잘못되어 있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런 거에 신경을 씁니까? 비행기 자주 타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업상으로 어쨌든 출장 같은 경우로 아니면 여행을 좋아한다든지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은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밖을 내다보면서 평평한가 둥그러만가 그거 관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뭐 지구는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GPS의 미신, 이거 확실히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GPS는 인공위성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공위성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히 지상, 지중, 그리고 해저가 결합된 그런 유선 통신, 그 유선 통신에 기반한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지상에 기반한 것이에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공위성이라고 언필칭 그렇게 간주되는 것, 그것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이 전 세계 통신의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고공에 떠 있는 그러한 통신 기구인 것이요. 기구. 그것은 격오지에 통신을 원활하게 해서 띄워놓은 것들이 있고, 이제 그 일정 고도에서 계속 머물면서 신호를 송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이 평평한 지구상에서 통신은 다 지상으로 해저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는 지구 둥글설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기사가 떴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협인가? 이제까지 인류를 잘 속여왔었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네티들이 이 지구 둥글설이라는 하나의 마인드 컨트롤, 마음의 감옥을 통해서 세계인을 말하자면 가둬놓고 정신적으로 철창 속에 가둬놓은 채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다 해왔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미신을 주입한 것이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온갖 이 세계의 환경을 파괴하는 악한 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들이 환경을 파괴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파괴시킬까요? 이익을, 자원개발인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구 감축 계획이라고 세계 인구를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레벨까지 컨트롤하겠다. 지금 70억을 넘었지만은 이것은 10억 미만으로 맞추고 그 남은 자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4차 산업혁명을 한다든지 어떤 그 원하는 모양의 그런 모양새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하에 맞춰서 이제 환경을 파괴시키고 중국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를 일어나도록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걸 단편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중국이 나빠, 중국이 자꾸 산업 개발하고 공장 세우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중국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든지 인구를 한 10분의 1로 줄이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생각하는 진짜 생각이 그거라니까요. 사람들을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도록 얘네들이 자꾸 조장을 한다는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산업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인구 감축 계획을 전 인류한테 하나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전 세계에 지금 문화 컨텐츠라든지 뭐 과학 기술을 포함해서 각종 트렌드의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말하자면 유행의 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한국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은 기독교의 아시아에서 기독교의 종주국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자꾸 증오심의 철학, 증오심의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데 환경을 파괴시킴으로써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캠트레일을 뿌려대고 우리가 환경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이자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들이고 흑암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절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서 살만한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땅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뭡니까? 대환란 때 보면 엄청난 환경 파괴 성격의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 재앙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교란시키고 이들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온갖 짓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괘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엄청난 캠트레일을 뿌려댔죠. 요 몇 달 사이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 이 캠트레일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면서 한국의 전 도시와 전 지역들에 그런 환경 파괴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먼지 구름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중국 탓이다, 중국을 욕해라, 우리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 속이고 있지만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이 초미세 먼지들은 상당 부분 중국에서 온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상당 부분이 캠트레일로 뿌려진 독극물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정부에서 뭘 하고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부가 없느냐? 정부가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이 문재인이라는 이 한국의 정부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제수이트의 꼭두각시인 것이에요. 얘들은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얘들은 상층부 프리메이슨 33도라든지 제수이트 총대라든지 이런 악한 자들이 시키면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허수아비 졸개들인 것입니다. 얘들은 아무 실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북한에 있는 북쪽에 있는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얘들도 이 북한의 권력 집단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꼭두각시들인 건 똑같습니다. 두 꼭두각시 집단이 만나서 지금 한국과 북한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가로막고 종교세를 부과하고 종교인 과세를 부과하고 기독교, 반기독교를 조장하고 동성연애를 확산을 시키고 창궐시키고 동성애 파티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성평등, 이제 페미니즘, 미투 다 그렇습니다. 얘들이 전방위적으로 기독교 공격하고 한국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한국을 문화적으로 퇴폐로 몰아넣고 망하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를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가해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탄이 그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사용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아시아의 보석 같은 그런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작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평면지구가 이거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 평면지구하고 뭔 상관이냐, 둥근지구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 파괴라는 부분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이 가짜 둥근 지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룡이니 뭐 소행성 충돌이니 소빙하기 대빙하기 뭐 어쩌고 다 가짜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들이 환경을 조작하고 통제하고 인공 비를 내리고 인공 눈을 내리고 인공 태양을 띄우고 인공 달을 띄워서 환경을 조작하고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지구를 자기들 멋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 특히 해를 뺏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현저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맑은 날에 해를 보기 힘들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항상 안개 낀 기후, 안개 속에서 살다시피 영화 미스트 같은 그런 또는 그 영화 사일런트 힐 같은 그런 안개 속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섬나라는 인성이 좀 고약한 편이죠. 영국이라든지 또는 일본, 대만, 호주 다 그렇죠. 특히 영국은 맑은 날씨가 없잖아요. 항상 영국의 트레이드 마크이다시피 하게 안개가 끼는 날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이 사이코패스들이 자라나기에 좋은 여건인 것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계절이 오묘하게 맞춰지고 그야말로 이제 조화된 기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영국이나 다른 그 어떤 식민지 종주국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사람들의 인성이 좋은 편이죠. 인성이 좋은 편이에요. 지금은 뭐 그게 많이 무너지고 동방예의지국이 뭐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이 얼마나 인심도 좋고 사람들이 인간성도 좋은 편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기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뒤집어 놓고 캠트레일 뿌리고 초미세먼지로 사람들 다 이제 이렇게 성격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결국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의 힘을 빼려는 수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한 것이에요. 한국이 지금과 같은 기독교 강국이 아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처럼 폭넓게 한국만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이 나라가 그렇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이들은 영적인 세력들이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를 탄압하고 없애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으로 공세를 가하고 거짓 과학으로 공격을 가하고 모든 방면에서 사상에서 문화에서 예체능에서 다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둥근 지구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평면 지구로 세워져야지 이것이 어떤 그 무너뜨릴 틈새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만일에 둥근 지구 하에서 여러분의 신학과 기본 사상을 세우게 되면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말하자면 과학과 철학의 미혹에 대해서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학과 철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과학과 철학에 끌려다닙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세대주의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고수하지만은 저는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믿지는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이거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조를 세워서 사조나 어떤 그 학풍을 세웠다고 하면 그 사조나 학풍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없습니다. 왜 변동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는 그 사람의 사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은 영감받은 진술을 통해서 성경을 썼죠. 그들의 진술은 성경에 들어간 그들의 진술은 하나님께서 오류를 제하셨기 때문에 영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하게 쓰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다른 그 성경 외적인 신학이라는 부분은 항상 사상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다분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사상과 사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성경대로 믿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제하에서 이 사상의 기초, 성경대로 믿는 사상의 기초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평면 지구에, 평면하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지구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를 순수하게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과학이라고요? 현대과학이 성경을 입증하거나 성경을 반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은 항상 성경보다 뒤처져 있고 성경을 따라오기에 급급한데, 특히 이제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물론에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유물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화론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 자연적 환경을 여건을 설명할 수도 없고 창조주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물의 존재 그리고 다양한 종의 분포를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화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이 과학은 계속해서 진화론을 그 중심에서 그 진화론 중심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우주 물리에도 그렇고 우주 물리조차도 진화론이라는 것을 덮어쓰게 된 것이에요. 빅뱅이 왜 튀어나왔습니까? 빅뱅이라는 이론이 존재할 가치가 있어서, 어떤 증명된 것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가설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상이 이 현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어떤 특이점으로부터 폭발해서 지금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할 뿐인 것입니다. 확장되고 있는지, 축소되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모두 다 가정이고 추측이고 상상이고 추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우주가 특이점으로부터 폭발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지구라는 것 자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형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 지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라는 것들도, 세상 자체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폭발시켜서 발생하게 한 적이 없고 확장시킨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가스 구름으로부터 우주 먼지로부터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우주는 진화하고 있다. 별들은 진화한다. 태양계는 진화한다. 행성들은 진화한다. 진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단언하면 나한테는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남는 것은 성경이죠. 최고의 보루가 성경이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최종 권위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빼고 과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현대 과학을 들여다보면 터무니없는 것들 투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주 과학에 그 분야에 들어가 보게 되면 성경과 비교해서 뭔가 그럴싸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다 사기고 다 상상이고 다 기만입니다. 극히 일부의 진실을 빼고는 다 기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는 것이고 우연에 의해서 발생했고 또 우연에 의해서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우연히 진화되어 가고 있는 거대한 확장되는 우주상에는 그레이 외계인도 있고 뭐 reptilian도 있고 각종 외계인들이 득실거리는 것이다. 스타워즈, 스타트랙, 아니면 뭐 컨택트, 그러니까 우주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다시피 에일리언들이 온 우주에 퍼져 있다. 너네는 즉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이제 우주 미화 중에 하나일 뿐이다. 수많은 행성들에 퍼져 살고 있는 이런저런 외계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을, 거짓말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외계인을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그걸 포기하고 그냥 냅둘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외계인은 계속 거짓으로 출현시키지 않습니까? UFO들을 활동시키잖아요. 그것은 가짜 UFO들이고 홀로그램들이고 또는 비밀 군사 병기들인데, 그런 각국에서 만든 비밀 무기들인데, 그것을 띄워서
사람들에게 자, 외계인이 있다. 여기에 이제 키다리 외계인, 여기에 땅딸보 외계인이 있으니까 이것이 저 별에서 온 것을 믿어라. 그리고 너네가 믿는 그 성경의 창조주는 이거는 이런 외계인을 설명할 수 없잖아. UFO를 어떻게 그 창조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포기하라. 성경은 휴지통에 집어넣고 버려라. 이제부터는 외계인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달로 온갖 그 것들을 보낸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낸 것은 아니지만 보낸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어라. 외계인을 믿어라. 인간은 우주로 나갈 수 있다. 우주에는 인간이 탐험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미스테리한 존재들이 있다.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 가서 깃발을 꽂으면 우리께 된다. 성경을 믿지 말고 우주 개발을 믿어라. 인공위성을 믿고 GPS를 믿고 모든 것은 이제 과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성경 같은 그것은 그 옛날 책은 말하자면 심심하면 읽어도 되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과학과 문명의 세계 속에서 살고 외계인을 이제 만나느냐 마느냐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옛날 이야기는 접어라 라고 이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정신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크리스천들이 반응이 없어요. 진화론이 맹렬하게 성경을 공격하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마구 찔러대고 있는데도 자기가 유린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채로 그냥 사람들이 무방비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당하면서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켜서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조화시키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장의 역사와 해와 달과 별들을 한날 한시에 아니지 한날에 그렇게 쫙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어떻게 100몇십억 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헛소리하는 이 빅뱅의 우주 과학을 가지고 짜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 채 할 것인지, 성경을 진짜 믿으면서 과학을 성경 아래다 놓고 걸러낼 것인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걸러낼 것들을 걸러내면 여러분은 이 사실적이고 진실 그대로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평면지구가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것이요. 지금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 온 온갖 것들이 과학에 대한 온갖 것들이 여러분의 지식을 아직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은 브레인워시를 당한 채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창세기가 맞다고 배웠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배웠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화론은 틀렸다라고 거부감과 이제 저항하는 생각은 가졌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또 이제 더 고등학문을 배우고 그 이후에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은 거구나. 성경은 너무 좁아.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틀렸고, 성경이 과학보다 더 넓고 성경이 이 세상 자체보다 더 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글로벌한 말은 안 쓰는 게 좋겠고, 성경은 온 세상보다 큰 책입니다. 하늘보다 큰 책인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지구의 생명체들 그리고 이 하늘의 군상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 물리적인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빅뱅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지지신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고 붙박이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머리 위에서 실질적으로 돌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천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땐 땅에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조명들입니다. 광명들입니다. 보면서도 그것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보는 것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세뇌시켜봐야 그것은 진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해와 달은 돌고 있고 별들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고정되어 있고 미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발밑은 결코 자전과 공전과 우주를 돌아다니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판으로 두기로 작정하신 땅인 것이에요. 절대로 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